부드러움은 강함을 이기고 겸손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 노자는 일찍이 이렇게 말했다. 인간관계는 언제나 어려운 법이다. 다투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오히려 거리가 멀어진 적이 있는가? 진심을 담았는데도 오해를 받아 속상했던 경험은 없는가? 그런데 2500년 전 노자는 이미 인간관계의 핵심 지혜를 간결하게 정리해 두었다. 오늘은 노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법 7가지를 소개하려 한다. 1.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라. 노자는 말한다. 말을 많이 하면 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차라리 멈추는 것이 좋다. 말만으로는 상대의 마음을 얻기 어렵다. 약속만 하고 지키지 않거나 진심 없이 말만 늘어놓으면 신뢰를 잃는다. 자녀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라고 말만 반복한 적이 있는가?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어라고 답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 말이 마음에 와닿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부모가 먼저 책을 읽고 스스로 배움을 즐기는 모습을 보이면 어떨까? 아이는 자연스럽게 따라 배우게 된다.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언제 밥 한 번 먹자라는 말을 많이 해본 적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말로 관계를 깊게 하고 싶다면 직접 연락해 날짜를 잡아라. 그리고 밥 한 끼를 함께하며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어라. 또 다른 예로 한 직장 동료와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사람이 있었다. 그는 언제 연락해야겠다는 생각만 하며 5년을 보냈다. 그런데 직접 전화를 걸어 만나 이야기를 나눈 뒤 그들은 다시 가까워졌다. 관계는 행동으로 이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행동은 말보다 오래 기억된다. 도와줄게라는 말보다 힘든 동료를 위해 직접 나서 업무를 나눠주거나 힘들어하는 친구를 만나러 가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훨씬 큰 힘이 된다. 즉, 행동은 말의 진심을 증명한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상대의 마음에 닿지 않는다면 스스로를 돌아보라. 나는 그 말에 걸맞는 행동을 하고 있는가? 2.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라. 스스로 드러내지 않음으로 더욱 빛난다. 스스로 자랑하지 않음으로 더욱 존경받는다라는 노자의 말이 있듯이 겸손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부드럽게 이어주는 힘이다. 반면 자랑과 과시는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어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 직장 회식 자리에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누군가 자신의 성공이나 능력을 자랑하기 시작한다. 이것은 처음엔 흥미롭지만 시간이 지나면 불편해진다. 특히 한 동료가 연봉 인상, 자녀의 명문대 합격, 고급 자동차 구매 이야기를 계속 늘어놓는다면 듣는 사람들은 위축되거나 그를 멀리하고 싶어질 것이다. 반면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상대를 칭찬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어디서나 환영받는다. 한 중년 남성은 과거 자신의 사업 성공담을 자랑하며 스스로를 과시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졌다. 그는 깨달았다. 나 때문에 성공했다는 말 대신 당신 덕분에 내가 이룰 수 있었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다시 그의 곁으로 돌아왔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높이는 것이다. 너 덕분에 내가 힘든 시기를 잘 버틸 수 있었다는 말 한마디는 듣는 사람에게 큰 감동과 자부심을 준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상대를 부담스럽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라. 당신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태도가
어떤 자랑보다도 더 큰 매력을 만들어낸다. 3. 다툼을 피하고 조화를 추구하라. 다툼은 결국 서로에게 상처만 남긴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고집과 자존심이 앞서 다툼이 쉽게 발생하지만 그로 인해 깊어진 갈등은 치유하기 어렵다.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남편은 아내가 TV만 본다며 당신은 왜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느냐고 비난했다. 아내는 그 말에 상처를 받아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남편은 자신이 옳았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아내와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꼈다. 이럴 때 우리는 성인은 다투지 않으므로 천하와 다툴 수 없다라는 노자의 말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다툼을 피하려면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아내가 집안일과 육아로 지쳐 잠깐 쉬고 싶었을 뿐이었다는 사실을 이해했다면 남편은 오늘 많이 힘들었지? 내가 설거지할게. 푹 쉬어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작은 배려가 조화를 만들어낸다. 또 다른 예로 직장에서도 다툼은 종종 발생한다. 동료가 자신의 업무를 과소평가하거나 협력하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화를 내기보다는 내 입장을 들으니 이해가 돼. 그런데 이 부분에선 내 입장도 들어줬으면 해라고 차분히 말해보라. 상대의 이야기를 먼저 인정하고 대화할 때 갈등은 줄어든다. 조화는 내가 이길 것인가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잘 지낼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지금 어떤 관계에서 다툼의 기운이 느껴진다면 잠시 멈추고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보라. 그 순간부터 조화가 시작된다. 4. 먼저 베풀고 기다리라. 많은 사람들은 주는 것이 손해 아니냐고 생각한다. 하지만 모자는 먼저 베푸는 것이 관계를 시작하는 열쇠라고 가르쳤다. 관련된 노자의 말이 떠오른다. 내놓아야 채울 수 있고 주어야 얻을 수 있다. 한 직장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는 평소 팀원들과의 관계가 그리 좋지 않았다. 프로젝트가 시작될 때마다 자신의 업무만 끝내면 된다고 생각했고 다른 팀원이 어려움을 겪어도 돕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동료가 중요한 프로젝트를 앞두고 병가를 냈다. 팀장이 그 업무를 나눠 맡아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남아서 일을 도왔다. 몇 달 뒤 병가를 냈던 동료가 회복 후 프로젝트에서 큰 기회를 양보하며 이렇게 말했다. 당신 덕분에 힘든 시기를 잘 넘길 수 있었어요. 이 기회는 당신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진심 어린 도움은 관계를 위한 씨앗을 심는 것이다. 그리고 그 씨앗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열매로 돌아온다. 베푼다는 것은 그저 돈을 준다는 의미가 아니다. 따뜻한 관심과 작은 행동도 훌륭한 베품입니다. 누군가 한 번은 한 친구가 큰 실수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하자. 그 친구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어려워할 정도로 위축되어 있었다. 그때 그 친구에게 다가가 조용히 어깨를 두드리며 말한다.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내가 도울 방법을 찾아볼게. 이 간단한 말 한마디는 그의 마음을 연다. 그 후 두 사람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다. 비슷한 예는 가족 관계에서도 찾을 수 있다. 자녀가 시험에서 실패하거나 큰 실수를 했을 때 내가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라고 비난하는 대신 괜찮아. 내가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무엇이 필요하면 말해줘라고 먼저 손을 내밀어라. 이 태도는 자녀에게 안정감과 신뢰를 준다. 베푸는 사람은
결코 잃지 않는다. 모자가 말 안 주는 것의 핵심은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다. 진심으로 베풀고 기다릴 때 그 마음은 반드시 돌아온다. 5.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대하라. 부드럽기만 하면 무시당하기 쉽고 단호하기만 하면 관계가 경직된다. 두 가지를 조화롭게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어머니는 딸이 친구들과 어울리며 학교 성적이 점점 떨어지는 것을 보고 공부 좀 해라고 다그쳤다. 하지만 딸은 반발하며 어머니와의 거리를 더 벌렸다. 이후 어머니는 방식을 바꿨다. 어느 날 저녁 차를 끓이며 조용히 말했다. 요즘 내가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 보기 좋구나. 그런데 내 꿈을 이루려면 공부도 중요하지 않을까? 내가 도울 일이 있다면 말해줘. 이 부드럽지만 단호한 태도에 따른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기 시작했다. 부드러운 것이 단단한 것을 이기고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라고 노자는 말한다. 부드럽게 말한다고 해서 자신의 입장을 흐릿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부드러움 속에서도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전달해야 상대가 신뢰를 느낀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회의 시간에 반복적으로 늦는 동료가 있다면 괜찮아라며 넘기기만 하면 규율은 무너진다. 반면 당신을 존중하지만 시간 약속은 꼭 지켜야 한다라고 부드럽게 경고한다면 상대는 당신의 말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또한 친한 친구가 스스로를 비하하며 난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저 동조하는 대신 나는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 안에는 더 큰 힘이 있어. 지금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자라고 진심을 담아 말해보라. 부드럽지만 단호한 태도는 사람의 마음을 열면서도 관계를 건강하게 만든다. 모자가 말한 부드러움은 상대를 감싸는 것이지만 단호함은 스스로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다. 부드럽게 대하고 단호하게 기준을 세워라. 그것이 관계를 단단하게 만든다. 6. 현재에 집중하라. 우리의 삶은 현재의 순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과거의 실수에 얽매이거나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혀 지금 해야 할 일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주말 저녁 가족과 식탁에 둘러앉아 대화를 나눌 때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한 아버지가 그랬다. 아이가 아빠,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말했지만 그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고개만 끄덕였다. 시간이 지나 아이는 더 이상 아버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버지가 휴대폰을 내려놓고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들어준 날, 아이는 다시 아버지와 소통하기 시작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다. 한 상사는 직원의 과거, 실수만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질책했다. 정작 현재 그 직원이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상사가 이번 보고서는 정말 좋아 보이네. 이 부분은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말했다면 직원은 더 큰 동기를 얻었을 것이다. 현재에 집중한다는 것은 상대에게 온전히 몰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족과의 시간, 친구와의 대화, 동료와의 협업에서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라. 지난 날은 흘러갔고 다가올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라는 노자의 말처럼 과거나 미래에 얽매이지 말고 눈앞에 있는 사람과 상황을 소중히 여겨라. 그 순간들이 모여 관계를 깊고 따뜻하게 만든다. 7. 감정을 절제하라. 감정에 휘둘리는 순간
우리는 불필요한 말을 하고 후회할 행동을 하게 된다.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자가 진정한 강자다라는 노자의 말을 떠올려 보자. 화, 짜증, 서운함은 인간관계의 가장 큰 적이다. 한 어머니는 아들이 시험에서 떨어지자 화를 참지 못하고 이렇게 말했다. 내가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후 어머니는 자신의 말을 후회했지만 이미 아들의 마음은 다쳤다. 만약 그때 어머니가 한 걸음 멈추고 시험 때문에 속상했겠구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한테 말해줄래? 라고 물었다면 아들은 더 안정감을 느꼈을 것이다. 감정을 절제하려면 멈춤이 필요하다. 화가 날 때 즉각 반응하지 말고 물 한 잔을 마시거나 깊게 숨을 들이마셔라. 가사 분담 문제로 남편에게 불만을 느끼는 아내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짜증이나 화를 내는 대신 차분히 이렇게 말해본다면 어떨까? 요즘 내가 조금 힘들어. 당신이 한 번씩만 나를 도와주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아. 남편이 사람이라면 미안함을 느끼고 이후 더 적극적으로 돕기 시작할 것이다.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은 상대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스스로를 위한 일이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때 우리는 관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감정을 절제하는 자가 관계를 지키고 더 깊은 신뢰를 얻는다. 노자는 말했다. 사람 사이의 관계는 억지로 만들지 않아야 한다. 말보다 행동으로, 하대심, 평정심으로, 그리고 작은 배려와 겸손으로 관계를 만들어가라. 당신의 변화는 관계를 따뜻하고 깊게 만들 것이다. 오늘부터 이 7가지를 하나씩 실천해보라. 분명 더 나은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